근데 이제 저도 이제 회사원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좀 살아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장인이나 회사원이 할 수 있는 투자가 이제 제한되어 있고,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지만 성공할 확률은 더 낮고, 그러다 보니 뭐 이제 좀 괜찮은, 그나마 좀 성공 확률이 높은, 물론 뭐 제 말대로 한다고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할 사람이 한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이제 계속 떠드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저축하라는 거, 뭐 이렇게 잘 모아라라는 거, 그럼 누가 모르냐 맨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다 아는 걸 왜 안 하냐라고 이제 거꾸로 반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비밀이 아닙니다. 정답은 모두 공개가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안 하는 것뿐인 거지, 안 하고 못해서 그게 어려운 거지, 많은 사람들이 다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뭐 뻔하잖아요.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최대한 둘이서 바짝 모아가지고 맞벌이 해가지고 좋은 사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소비는 1인분만 하고 버는 건 2인분씩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잘 불려라. 근데 우리나라는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 부동산,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 아파트고, 또 이제 주식에서는 한국 주식은 항상 이제 횡보하고 항상 박스 피기 때문에 미국 주식, 뭐 해외 주식 같은 것들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거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겹고 지치니까 못하고, 또 느려 터져가지고 다른 거 기웃대다가 또 깨지고, 뭐 이거를 하다 보니 이래저래 내가 놓치는 거지. 사실 정답이라는 거, 사실 확률 높은 투자처라는 건 이미 답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빠른 거 없나요? 조금 더 괜찮고 좀 편하고 좀 덜 힘든 거 없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가 뭐 예를 들어 뭐 재테크를 뭐 열심히 하겠다, 뭐 돈을 모아가지고 뭐 저축 열심히 해가지고 자린고비로 돈 아껴가지고 나중에 뭐 부자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사업해가지고 돈 더 벌면 된다, 돈 더 벌면 되지 뭐하러 그거를 뭐 이렇게 아끼고 고생하냐, 뭐 이런 마인드라거나, 아니다 젊을 때 쓰는 게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고 뭐 행복을 또 찾아야 되고, 당장 뭐 내일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이게 의미가 있어 돈 아끼는 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뭐 제 얘기가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지, 이게 뭐 틀리고 말고의 영역은 아닙니다. 항상 제가 이제 많이 댓글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돈 모으다가 결국에 뭐 아무 의미 없어져요. 뭐 제 뭐 고모가 그렇게 열심히 돈 모으시고 50대까지 돈 모으신 다음에 이제 은퇴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확률이 얼마냐 이거지, 확률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모으고 못 쓰고 이제 돌아가시는 확률하고, 내가 그냥 젊을 때 즐겁게 잘 썼는데 막상 50대가 돼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궁핍해지는데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약간 사면초가에 빠지는 확률이 도대체 비교를 해보면 얼마의 차일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보험도 들지 말라, 보험 뭐 들을 거면 정말 최소한으로 들고 그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불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그 말 듣고 보험을 해지했더니 뭐 병에 걸렸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인터넷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일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댓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 보험 뭐 들지 말라는 영상이었는데 가까운 병원 가보세요, 온통 아픈 분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제가 한 3분 정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몇 년 전이었는데, 병원 가보세요, 온통 아픈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왜 보험을 안 들어야 되죠? 라는 얘기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아니 병원 가면 모두가 아프지, 병원 가면 모두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럼 다들 건강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인생에서는 A와 B를 두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능력이 되면 A, B를 다 취사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A를 고를지 B를 고를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 조금 건강이 괜찮을 때는 열심히 좀 돈을 좀 불리시고,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 그때쯤, 뭐 나이가 조금 더 많아지면 그때쯤 어떤 뭐 다른 걸로 이제 대비를 하자는 개념인 거지, 뭐 A가 아니면 B인가요?
B가 아니면 A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모차보다 이제 계모차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계모차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상은 계모차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개를 많이 키운다. 근데 그게 1인 가구의 증가와 이제 같은 결로 간다는 거고 그렇게 돼서 1인 가구들이 이제 외로움과 어떤 뭐 자녀 양육을 이제 대체하는 개념 뭐 개가 강아지가 좋아서 뭐 고양이가 좋아서 키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키우는데 생각보다 시작은 가볍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10년, 15년 키우면 금전적인 부담도 되게 많고 젊은 분들이 그 시간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그렇게 가볍게 키우지 말라. 이게 영상의 주제입니다.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거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개모차가 문제예요라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다. 개모차를 태우든 뭐 개 자동차를 태우든 무슨 상관입니까? 돈이 많은데 무슨 상관이야? 그럼 뭐 마음대로 태워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가볍게 키우고 그다음에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잘 안 해보고 이제 양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유기견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이제 다 안타깝게 막 안락사를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A, B가 그 이분법적 사고부터 버려야 됩니다. 이분법적 사고. 근데 그거를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문해력의 문제도 있지만 책도 안 읽고 사람들이 영상만 보고 약간 멍 때리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는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확실히. 이해도라는 거.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 예전에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가 어려운 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좀 문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문제구나. 내가 좀 더 잘 고민해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4, 5년 안팎으로 이때는 왜 어려운 얘기하냐 왜 어려운 얘기를 하냐? 네가 잘 설명해야지 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그 감나무 밑에서 이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거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뭐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채널은 뭔가 남보다 조금 더 좀 잘 해보고 싶고 이왕 하는 거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현재보단 미래를 대비하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도 버려야 되지만 이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 이 채널의 주 시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문해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뭐 긴 영상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본인 스스로도 느껴진다면 이건 빨리 바꿔야 되는 일인 거지. 내가 이해 못한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재테크랑은 조금 좀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각자의 선택인데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전자책 그 이북 리더기 있죠. 이북 리더기를 이제 오랜만에 새로 또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일 동안 아마 책 한 4권 읽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종이책이 좋다. 나는 이북 리더기보단 종이책이 좋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이책이 더 좋다고 말하려면은 종이책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은 분들이 종이책이 더 좋아요라고 말하는 게 종이책도 안 읽고 이북 리더기 전자책도 안 읽어서 둘 다 안 읽는데 그나마 종이책이 나아. 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전자책이 훨씬 더 많이 읽게 됩니다. 뭐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낫죠. 안 읽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전자책도 많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왔다 갔다 이제 이동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럴 때 종이책 들고 다니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거기다가 두 번째 종이책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은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보관할 방법이 없어. 집도 요즘에 좀 작기 때문에 물건도 많죠. 그러니까 둘 데가 없어. 그러니까 둘 데가 없으니까 또 알라딘 행위 갑니다. 그러니까 알라딘으로 이제 팔아버리면 또 이제 남는 것도 없고. 그럴 바에는 그냥 전자책을 사가지고 이북이 또 싸기도 합니다. 돈도 싸고 요즘 뭐 밀리에서제 이런 건 또 이제 책 한두 권 값으로 책을 뭐 수만 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자책에 좀 취미를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리에서제 읽을 거 없던데요. 수만 권 있어. 본인이 그 중에서 그냥 읽기라도 하세요. 뭐 있는 거부터 읽어. 왜 굳이 뭐 없는 거를 뭐
찾다가 있는 것도 안 읽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안 읽으려는 핑계를 어떻게든 된다. 안 읽으려는 핑계를. 그러니까 자주 읽으면 할 말이 없는데 안 읽으면서 이렇게 뭐가 불편한데요. 저는 집중이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면은 그거는 좀 선우가 바뀐 거죠. 휴대폰으로 보면 잘 넘어가요. 네, 맞습니다. 휴대폰으로 보면 좋은데 이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옆에 그 맛있는 뭐 햄버거랑 빵이랑 뭐 이런 걸 갖다 두고 다이어트 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살 뺄 거야. 근데 이 앞에 막 진수성찬을 차려놔. 그래 놓고 아,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안 되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전자책 뭐 이북 리더 뭐 이런 거 사라는 이유가 결국에 그 대체를 하는 거죠.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핸드폰으로도 책을 다 볼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 책을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카톡 울리고 막 알람 오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이북 리더기가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집어넣고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거죠. 제로 콜라 같은 거지. 안 먹으면 제일 좋죠. 안 먹으면 제일 좋지만 내가 콜라에 너무 막 중독돼 있어. 그러면은 제로 콜라라도 먹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아예 뭐 나는 핸드폰으로만 잘 보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북 리더기를 꺼낸 거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것도 이제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긴 하는데 그래도 낫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익숙하게 하다가 그럼 나 이제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져. 그러면 뭐 이제 뭐 종이책을 읽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가는 거지. 콜라에서 제로 콜라 갔다가 제로 콜라 갔다가 이제 탄산수로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6천만 원 모은 27살 여자입니다. 신혼집도 월세로 가서 남자친구와 함께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식 투자로 굴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결혼한다고 하니 갑자기 홀어머니가 이사를 간다고 돈을 보태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까요? 본인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홀 어머니신데 혼자 사시는데 이사 간다고 돈을 좀 달라고 하시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부모님 중에서 노후 대비가 잘 안 돼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또 이제 혼자 사신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들인 돈도 많고 그러니까 너 키우느라 들어간 돈도 많은데 너를 키우느라 돈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아무래도 너 이제 결혼하고 이제 떠나게 되면 너네 둘은 각자 사는 거고 나도 각자 살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또 돈 벌 확률이 또 많지 않고 힘드니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없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명분이.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더 불려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6천 있는 걸 가지고 만약에 절반을 뚝 떼가지고 엄마를 도와주면 나는 3천 가지고 열심히 불려야 되겠죠. 근데 돈이라는 거는 사실 처음 스타트 시드머니가 크면 돈이 더 많이 불어나고 안전하게 불어나고 당장은 내가 못 도와주지만 내가 나중에 더 키워가지고 도와줄게 라고 설득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우선은 지금 도와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빼줘도 내 어떤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그래도 좀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감당 가능한 수준만큼만 부모님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뭐 많이 도와드려야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항상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의 어떤 경제 능력을 봐야겠죠. 경제 능력이 너무 안 좋으시면 뭐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라면은 약간 모질게 할 필요도 있어. 왜요? 지금 부모님들 다 기분 나쁘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우선 자식의 기본 도리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자식의 도리는 우선 자식이 잘 되는 게 기본 도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도와주는 게 서로 사는 길이지 부모님 도와주다가 나도 안 되고 부모님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3억 5천 모았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타이밍은 오히려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급등은 했지만 좀 멈췄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주춤한 상태예요. 워낙 강하게 지금 7월부터 금리도 올리고 8월에는 막 대출을 막 막아버리고 막 하면서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급하게 막 가가지고 당장 사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차라리 낫다. 급등했다는 건 내가 사고 싶은 특정 단지, 특정 지역이 급등한 거일 텐데
사실 그 옆에를 보면 살짝만 옆에만 봐도 안 오르고 그냥 지지부진하고 살짝 반등한 정도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데 이제 대출 규제랑 막 이런 게 막 터지면서 갑자기 또 이제 시장이 확 식고 막 이래가지고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게 6, 7월에 집 살 때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겠다. 내가 좀 침착하게 생각해가지고 차분히 고민하면은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부유한 집들은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받고 없는 집들은 없는 돈에서 보태줘야 됩니다. 자식도 어려운데 거기다 목돈 달라고 하는데 진정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님인가 싶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렵고 부모님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물론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자식의 독립을 바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부모의 책임일 수도 있죠. 근데 세상은 모두가 그 책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욕하고 뭐 불만이 있다고 해봐야 부모님을 바꿀 수도 없고 부모님의 상황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정답인 이유가 남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하는 순간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아주 극단적이고 꼰대 멘트로 예를 들어 정주영 회장도 그 예전에 이제 소 하나 몰래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냥 서울 올라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될 것 같으면은 결단을 해서 끊어내고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핵심은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뭐냐. 그거를 생각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지. 이 상황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고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 없다. 인천의 GTX B 노선 지나가는 재개발 입주권을 살까 보고 있는데 덜 오르더라도 송도 쪽을 들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교통호재에 있는 구도심, 학군 괜찮은 신도시 중에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이거는 VS 자체가 잘못됐네요. 인천의 GTX B 이미 이거부터가 빨리 안 돼. 빨리 안 되죠. 최소 10년이죠. 최소 10년 뒤에나 될까 말까. 재개발 입주권 이것도 뭐 당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를 합치면은 이게 호재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현실화가 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고난과 역경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옆에는 송도라는 거를 비교한다고 치면은 송도는 이미 어쨌든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졌습니다. 물론 지금 공급이 좀 있어요. 25년, 26년까지 뭐 공급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이후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완성형 도시가 되는 거죠. 광교같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GTX든 뭐 이런 것들 이제 호재가 더 들어오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장기로 쭉 한 방에 이제 큰 돈 버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오른 거 사가지고 조금 버느니 아예 그냥 미리 묻어두고 묵혀두자. 그러면 대박 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주 여윳돈으로 돈이 많아. 예를 들어 내가 한 30억 있어. 근데 한 5억 떼가지고 그냥 거기다 묻어둘까?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전 재산을 미래에 언젠가에 베팅하고 나는 그동안 계속 이제 월세나 이런 걸 살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라고 하면은 딱 잘 맞으면 타이밍이 잘 맞으면 대박이 나겠지만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은 내가 돈 버는 시기보다 돈이 필요한 시기가 먼저 옵니다. 먼저 와요. 그래가지고 이 물건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할 때 이제 한 몇 년만 더 가지고 있으면 이제 터지는데 할 때 그때 팔아. 왜? 당장 돈이 급하니까. 여윳돈 아닌 거 가지고 하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채널 애청자인 30살 남자 회사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와 둘이 합쳐가지고 월급은 실수령으로 700이 조금 넘어요. 지금 1억 5천 정도 현금으로 있습니다. 2, 3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월세로 살고 4, 5억대 마포, 영등포, 서대문, 광진, 성동 중에 한 곳에 전세를 끼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실거주 매수는 아예 옵션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 지역도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원을 뭐 많이 해주시면은 살 수 있겠죠. 근데 뭐 2억 정도 지원 받아가지고 1억 5천 정도 현금 있으시면은 뭐 3억 5천 정도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결혼 자금 떼고 이거저거 떼고 나면은 한 3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 가지고 전세 끼고 서울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확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살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없다는 게 아니라 굳이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냥 수도권으로 가면 훨씬 더 경쟁력 높은 물건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서울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외곽이라고 해봐야 사실 서울이 엄청 비싼 거지 경기도권으로 가면은 훨씬 더 거주성도 나쁘지 않으면서 연식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서울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은 특별하고 수도권은 약간 2인자, 3인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도 25개 구가 있고 그 25개 구에서도 실제로 투자하는 거는 동으로 구분하면 한 50개, 60개 정도로 다 쪼개지거든요. 그럼 서울에 예를 들어 60개 정도의 지역이 있다고 치고 경기도에도 아무리 못해도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하다고 말하는 게 한 60개 넘겠죠? 그럼 그렇게 한 120개 정도가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다고 쳤을 때 서울이 상위권이냐? 아닙니다. 서울은 상위권도 많지만 중하위권에도 많이 배치가 될 거예요. 완전 하위권까지는 안 가겠지만 중하위권에도 가는 동네들도 많습니다.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서울, 경기 합쳐가지고 인프라가 좋은 곳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프라가 좋은 곳. 서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어떤 깔려 있거나 앞으로 깔릴 인프라가 좋은 곳을. 인프라라는 거는 상업용 인프라도 있지만 아이들 교육이나 생활 인프라도 있고 교통 인프라 같은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웬만한 경기도에 서울보다 더 괜찮은 그런 교통 인프라가 깔려 있는 곳들이 많아요. 실제로 동이나 구를 말하긴 뭐하지만 서울인데 역세권이 아닌 지역들도 많거든요. 근데 경기도인데 더블 역세권 트리플인 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